바이든 정부가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당한 이유는 언론의 자유를 검열했기 때문이다입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질서에 옳지 않고 수정헌법 제1조를 어긴 것이다 라는 취지죠. 이게 소송장의 첫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미주리주 해가지고 미주리주 법무장관이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루이지애나주 법무장관 이런 이제 이름들이 나와 있고 몇 명의 박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마도 헌법 관련 학자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제 피고 측 명단이 있는데 이 피고 측 명단이 엄청 깁니다. 짧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20명 이름이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47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67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에 있는 인사들입니다. 물론 이제 전직도 있기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카린 장피에르 지금 백악관 대변인 그리고 또 현재는 없어졌지만 과거에 바이든이 만드는 진리부서다 해가지고 오정보 통치위원회라는 거를 요거 내정이 됐었던 니나 젠코위츠. 사실은 이제 니나 젠코위츠가 요번 소송의 가장 그 핵심 인물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67명이 한 말들 그리고 행동들을 무려 167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 소송장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비평가들은 그러니까 이제 오정보 통치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을 당시에 여론이 나빠지니까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젠코위츠에 대해서 많은 비평이 있었는데 소셜 미디어가 슈퍼칼리프레질리스틱 익스피라디악 말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간 이 곡에 맞추어 가지고 잘못된 정보의 위험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이 폭로가 됐었죠. 틱톡에 이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메리 포핀스에 나오는 노래를 갖다가 가사를 바꾸어서 막 노래를 하는, 근데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무슨 말인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5세나 2세들은 좀 뭐 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저는 메리 포핀스 광이 아니어가지고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노래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또 비판도 많이 받게 됐죠. 그게 논란이 된 이후에 이 젠코위츠를 가지고 오엘리안이다라고 이제 비난이 아주 쏟아졌습니다. 이건 조지 오웬스의 1984 소설 이야기 하는 것인데 결국은 빅브라더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국민들을 전부 다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정부의 흑심이 드러났다라는 비판이 이제 그때 막 쏟아졌었습니다. 젠코위치가 트위터 임원들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다른 고위 관리들 사이에 민관 협력 또 선거 보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밀한 만남을 주선했다라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번 소송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주요 관직에 있는 사람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딥스테이트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은밀하게 모여서 지금 소셜 네트워크상에서 퍼지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검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계획적이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 여론을 조작하려고 했던 것이었고 국민들을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이었다는 거죠. 소송장은 젠코위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의한 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 보다 공격적인 검열을 요구했고 선거 관련 발언에 대해 소셜미디어 검열이 결코 완화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했다고 지금 소송장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검열 작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받은 다른 주제는 코로나19였는데 이게 더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을 향해 가고 있지 않다는 백악관 관리들의 주장으로까지 연결됩니다. 분명히 기술적으로 2, 4분기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경기 침체다라고 이건 뭐 학술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직 미국 경기는 침체된 게 아니다. 경기 침체 온 거 아니다. 리세션 아니다라고 정부에서 계속 입막음 하려고 했던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많은 내용들이 검열이 됐었죠. 헌터 바이든 생각해 보십시오. 헌터 바이든과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언론 기사들이 검열 대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출범하고 나서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을 입막음하려고 했던 부분들 보고 있다. 특별히 그게 어떤 한 개인이 마구잡이로 이야기한 책임질 수 없는 마구잡이로 이야기한 것들을 검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미 팩트체크 같은 것들을 나름대로 하고 발표하고 있는 언론 기사들을 검열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좀 더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있다라고 주장했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죠. 기술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페이스북이 팩트 체크를 하면서 팍스뉴스의 이 경기 침체 관련 소식을 검열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페이스북도 검열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트위터도 뭐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페이스북이 제일 심하게 검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하면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움직이는 게 페이스북인 것 같고,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열심히 검열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었고, 여기 소송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따라서 여기에 주장되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미국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 핵심 자유 발언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인들이 정부 관리들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민간 기업에 의해서 공격적인 사전 제재를 받는 상황을 특별한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발언의 자유가 있는데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근데 우리 헌법에 보장되고 있는 내 권리에 의해서 우리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정부가 조종하고 있는 민간 기업에 의해서 민간 기업이 검열을 하게끔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제하고 민간 기업은 우리 국민들을 통제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법무장관들, 그러니까 지금 미주리주, 루이지애나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러한 보장이 수정헌법 제1조의 기준에 의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 백악관과 관련 기관들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인 검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가?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99%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리고 이것들이 법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법원은 지금 현 행정부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될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